이분은 그동안 저한테 컴퓨터를 세 대를 산 분이에요. 세 대를 이제 주식용 컴퓨터를 이제 세 대를 샀어요. 모니터 6대, 모니터 4대, 그리고 또 모니터 뭐 2대인가. 와이프 컴, 자기가 사용할 컴, 그리고 친구 컴까지 세 대. 분당 사는 분인데 이제 설이잖아요. 오늘이 며칠이냐면 2월 16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아들이 이제 컴퓨터 살라 그런 거야. 엄마도 컴퓨터 바꾸고 아빠도 컴퓨터 바꾸고 새로 사가는데 자기는 컴퓨터가 옛날 거 그대로 쓴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알았어. 그럼 네가 뭐 사고 싶은 컴퓨터 있으면 골라서 한번 말해봐 하니까 얘가 이제 뭐 아프리카 방송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유튜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열대 한정 오늘 최저가 열대 한정 들어갑니다. 예, 신청자 하실 분, 야 완전 최저가 완전 괜찮습니다. 부품 와짱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한테서 이제 살려고 한대요. 그래서 금액이 340만 원인데 340만 원에 부가세 34만 원인데 그 나중에 좀 고민한다고 하니까 330만 원까지 해주겠대요. 부가세는 33만 원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가 하면서 그 컴퓨터 살려고 아들이 살려고 하는 컴퓨터 사양 이렇게 300만 원 사장님 300만 원 정도 넘습니까? 와 요즘 컴퓨터 이렇게 비쌉니까? 하면서 막 저는 그때 60만 원짜리 샀는데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대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 적은 겁니다. 이분이 보낸 문자를 토대로. 이제 이게 볼펜으로 써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여튼 제가 이거 여기 모니터 화면을 다시 찍어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울트라 2호 울트라 2호 울트라 2호 게임은 그래픽이 중요합니다. 게임은 예전에 이제 뭐 경험해본 분들도 좀 있겠지만 예전에 G4560 나왔을 때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G4560. 그래서 막 가성비라고. 왜냐면 i3처럼 4스레드였으니까. 그러니까 G4560 쓰던 분이 이제 돈이 없어서 그때 CPU는 냅두고 이제 그래픽 카드만 바꿨어요. 높은 걸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CPU를 i7 7700으로 바꿨겠죠. 바꿨다고 이제 댓글 달렸는데 와 사장님 G4560에서 i7 7700으로 바꾸니까 프레임 엄청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올라가네요. 그러더라고. 그거 CPU가 게임에서는 CPU가 한 게임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한 30%입니다. 대략적으로 6코어 정도 되면 그래픽만 좋으면 CPU보다 그래픽에 투자하는 게임 훨씬 잘 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그래픽이었는데 요즘 갈수록 이제 CPU가 좀 중요시되는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픽이거든요. 울트라 2호면 울트라 2호.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보드가 보드가 B860 게이밍 와이파이인데 이게 얼마냐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이게 이게 38만 원입니다. 예. 미치겠다. 쿨러는 크라켄 360. 이거 며칠 전에 저기 퍼라모드 채널 보는 분도 이걸로 한다고 하던데 이거 화이트입니다. 예, 흰색으로 지금 하려나 봐요. 26만 원 하겠습니다. 26만 원, 뭐 9천 원, 26만 그냥. 케이스 DLX 이거 케이스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DLX 21이고 와 케이스 엄청 무겁고 크죠. 요게 한 좀 올랐죠. 예전에 7만 원인데 야 이게 9만 5천까지 올랐네. 이게 9만 5천까지. 이게 26만 원짜리는 뒤에다가 저기 5천 원 단위 계산 안 하고 케이스는 왜 1,000원 단위 계산해? 이거 습관이잖아. 케이스는 이것도 26개.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RTX 5060 Ti, 5060이 이제 세 종류죠. 5060, 5060 Ti, 그리고 5060 Ti 중에서 램 그 8기가짜리 있고 16기가짜리 있나 그럴걸요. 갤럭시 화이트 이게 얼마냐?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85만 원입니다. 잠깐만. SK 하이넥스 일테라 P41 이 P41이 이 속도가 아마 7천일 거예요. 아마 왜 이걸로 했어? 이게 요즘 이렇게 하는 분 많대요. 그거 이 메인보드가 속도를 이게 12,000 지원합니다. 이게 B860이 이 12,000을 지원하는데 왜 속도 7,000을 끼우죠? 이게 뭐 싼 것도 이 얼마죠? 싼 것도 아닙니다. 와 40만 SSD 야 속도 7,000이 야 아무리 SSD 값이 올라서도 속도 7,000이 40만 원이야? 이거 좀 무슨 속도 7,000에 40만 원이야. 삼성 9A1인데 이게. 여튼 램은 OLOY 32기가 OLOY 여기는 어딘가요? OLOY 32기가 램이 요즘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걸로 한 것 같은. 이거 LED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74만 원. 지금 요거 적는 금액보다 좀 더 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 딜러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딜러 로그인하면 좀 싸져요. 조금씩 다.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 아이고 시소닉 포커스, 아이고 아유 골드 풀뮤들러, 이게 19만 8천 원, 19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울트라 이오는 얼마인가요? 울트라 이오 20만 원. 아, F네요. F. 지금 문자 좀 다시 봤습니다. F입니다. 아, F. 그럼 그렇지. 그 게임 방송하는 애들이 어떻게든 내리려고 F 쓰지. 근데 F 아니라 F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F 쓰면 외장 그래픽 카드 고장 나면은 부품을 테스트할 수 없어요. 갑자기 컴퓨터 쓰다가 모니터가 안 나오면, 내장 그래픽이 없으면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지 메인보드가 문제인지 램이 문제인지 자기가 자체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지만 모니터 한 대는 내장, 모니터 한 대는 외장 연결해가지고 듀얼 모니터 쓸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 돌린다. 내장에 연결된 모니터에 게임 만약에 녹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들이 뭐 게임 녹화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게임 녹화는 내장 그래픽에 연결된 모니터에 띄우고, 게임 녹화는 게임 창에 띄워야 되죠. 여튼 게임 녹화 말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작업은 내장 그래픽에 연결된 모니터에 끼우고, 그리고 외장 그래픽에 연결된 모니터에는 듀얼 모니터 사용한다 했을 때, 외장 그래픽에 연결된 모니터에는 게임 띄우면 프레임이 안 떨어지죠. 예. 내장 그래픽이 연결된 모니터는 내장 그래픽 성능 쓰는 것이고, 외장 그래픽 모니터에 연결된 모니터는 외장 그래픽 카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두 대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제 인식을 못 하는데, 모니터 두 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내장이고 여기는 외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돌려. 배틀그라운드를 딱 돌리는데, 내장에 된 게 연결된 모니터, 외장에 연결된 이게 듀얼 모니터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창을 창 모드로 해서 내장에 딱 띄우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딱 잡아서 쭉 끌어서 외장에 넣으면 겁나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 뭐 자꾸 버프 때문에 인텔 15세대 내장 그래픽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이게 엄청 이제 다시 또 좋아졌어요. 인텔 내장 그래픽이 엄청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뭐 GTX 1060이라는 말도 아,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장 그래픽은 내장일 뿐이다. HD 530인가? 530도 아니지. 8세대 내장 그래픽 나왔을 때, 이제 인텔이 i5 8400이 그동안 i5는 무조건 4코어였지만 i5를 6코어로 라이젠 때문에 i5 6코어로 나왔을 때, 그때 막 무슨 뭐 내장 그래픽이 8세대 i5 8400 i5 8400이 내장 그래픽 성능이 GTX 750이라 그랬어. 아니 그때 저기 IT 전문 기자들이 그 기사 쓴 것도 그렇게 나왔어. GTX 750급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라이젠 2200 나왔을 때 뭐 그때 뭐 GTX 750은 훨씬 뛰어넘는 성능으로 뭐 이렇게 나왔다니까. 인텔 10세대 나왔을 때는 안 그랬냐? 인텔 10세대 나왔을 때도 막 내장 그래픽이 무슨 막.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그때 그 블로그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문적으로 쓰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좀 인텔 바예요. 그래서 막 제가, 아니 8세대 내장 그래픽 진짜 GTX 750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든지 이제 CPU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능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버프가 생깁니다. 예, 과대망상이죠.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근데 실제로 딱 까보면 예, 별로죠. 만약에 내장 그래픽이 벤치마크 점수가, 이거 중요합니다. 벤치마크 점수가 내장이 더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임마 이거는 확인도 안 해보고 지 추측을 말해야 되네. 에휴 확인해봤지 마. 너 집구석에서 컴퓨터 몇 대 만져봤냐? 난 수시로 뭐 GTX 650 단 사람, 내장 그래픽 단 사람 컴퓨터 업그레이드 수리하러 5만 가지를 다 확인을 하잖아. 벤치마크 점수나 어떤 그런 지표가 나온 점수가 내장 그래픽이 GTX 750급이라고 해도 게임을 돌리잖아요. GTX 750다는 게 월등하게 잘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은 이제 내장 그래픽 그거 막 가속 이런가? 가속 그런 게 아니라, 내장 그래픽이 이제 뭐 내장 그래픽이 상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CPU 코어 그 상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 각기예요. 각기인데 그래도 내장 램 용량을 먹는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거는 그 댓글 좀 달지 마. 야 그걸 모르겠냐?
내장 그래픽 램 용량 먹는다는 걸? 여튼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 점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외장 그래픽이 점수가 한 8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외장 그래픽 다는 게 월등하게 잘 들어갑니다. 독립된 기관이잖아. 우리 국가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래픽만 따로 담당하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잘 들어갑니다. 9800 GT를 차라리 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텔 HD 530 쓰느니 9800 GT나 GTS 250 다는 게 더 잘 돌아가요. 게임 프레임이 안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은 이게 좀만 이게 막 광선 효과 있고 게임이 화려해지잖아요. 그럼 프레임이 확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확. 여튼 그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자꾸 이 컴퓨터 카페에 있는 글들이랑 저기 컴퓨터 팔아먹으려고 하는 저기 유튜버들이 멀쩡한 사람 지금 다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보는 애들은 사리분간을 못해가지고 구독자 많은 사람이 말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꼰대 겁나 부리죠. 걔네들 겁나 웃겨. 구독자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아. 그 딱 들어보면 새 컴퓨터 팔려고 하는 개소리인 거 다 보이는데. 여튼 그 다음 램은 이제 OLY 32기가 이거 LED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거 74만원. 네. 다 설명했네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부품 구성이 이제 그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팅해서 파는 거기도 한데 이제 자신이 뭐를 변경하고 싶다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파워는 요걸로 하고 싶다. 파워는 요걸로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들이 파워는 그걸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파워랑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요 쿨러랑 그리고 이거 뭐지? 그래픽인가? 요거는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요거 세 개는 요걸로 하고 싶다. 아들이 선택하는 것 같아. 이거 시소닉 이거 제 장담하는데 이 아들 저희 컴퓨터 카페에서 파워는 컴퓨터의 심장 파워라는 글 한 3개는 봤습니다. 3개는 이게 컴퓨터 카페에 이게 처음에 컴퓨터 부품을 입문하게 되었을 때 이게 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내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처음 입문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저기 이런저런 얘기 좀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이건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도 그렇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전기 기계 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딱 입문을 할 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글을 봤어. 차 살 때도 그래요. 현대차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현대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 나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쉐보레가 낫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쉐보레 수입이 겁나 비싸요. 예전에는 쌍용 극혐하는 사람이 있고 쌍용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체험의 명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이 의식 그림 어떠냐면 그런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막 혼란스러워. 어떤 데 이게 맞다고 어떤 데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이게 뭐지 막 혼란스러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부품을 찢어 사가지고 저는 부품을 찢어서 사가지고 확인을 다 하고 말하는 거야. 자꾸 유튜브에서 제가 지 말이 무조건 맞다 생각하고 지 말이랑 틀리면 무조건 지랄하고 하네 막 이런 그게 아니라 난 추측이 아니라 컴팔이잖아. 그러니까 야 이 보드에다가 이 CPU 꼽으면 저는 후달려? 확인해보자. 확인했어. 후달리는구나. 안 되는구나. 야 이 파워에다가 이 그래픽 카드 꼽으면 컴카페에서 터진다고 난리도 아닌데 실제 그런가? 야 확인해보자. 꼽았어. 안 터지네? 야 게임 돌려보자. 안 터지네? 야 한 달 지나보자. 안 터지네? 야 3달 지나보자. 안 터지네? 야 1년이 지나도 안 터지네? 야 그래? 그럼 여러 개를 사보자. 그럼 다른 것도 사.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야. H470 에지락 보드 야 에러가 없네? 야 근데 이건 여러 개 사봐야 돼. 그 같은 모델을 여러 개 삽니다. 또 제가 같은 모델 여러 개 사가지고 10개 이상 사요. 야 초기 분량이 하나도 없네? 야 이거 한 박스 다녀 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B560 보드 같은 경우 있어요. 그거 진짜 램 에러 왜 이렇게 심하지 몰라. 램 에러 또 내장 HDMI가 안 나와. B560 제가 브랜드를 말 안 하겠습니다. 대환장 그래픽 카드 2개 꼽으면 에러나. 그래서 그런 걸 사요. 왜냐면 기본형은 H470인데 당시에 약간 중급형은 B560을 썼죠. 그럼 이것만 그럴 수 있다. 왜냐면 그게 뒤에 모니터 연결하는 데가 4개거든. 다른 대체 대안이 없었습니다. B560 중에 그게 그게 유일하게 4개였어요. 모니터 다 연결할 수 있어. DVI, VGA, HDMI, DP. 이것만 이럴 수 있어. 한 번 더 사봐. 한 번 더 사. 그럼 또 그래. 그러면 뭐지?
그러면 거의 그때 커트인데 선택권이 없으면 다시 한번 또 사봅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아수스, 기가바이트, 에즈락, MSI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에즈락에서 나온 그 수십 개 모델 중에 Z 시리즈, B 시리즈, H 시리즈 있잖아요. 그럼 그 각 Z 시리즈에 한 3개 모델 있고 B 시리즈에 5개 모델 있고 하나의 브랜드에 H 시리즈가 한 5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 몇 개 중에 하나의 모델을 사가지고 여러 번 또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유튜브 보는 애들은 어서 또 컴카페에서 보고 와가지고 아수스를 통잡아 얘기하지.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MSI 보드는 뭐 괜찮다. 아수스 보드만 쓰면 동네 컴수리 좀 다 망하다 개소리하고 있네. 에즈락 쓰면 무조건 망함. 그 무조건 그거 세대마다 그러니까 세대마다 달라. 인텔 뭐 8세대, 10세대, 12세대 그 세대마다 다르고 또 Z 시리즈, B 시리즈, H 시리즈마다 또 달라. 그리고 같은 H 시리즈 중에서 H410 M-HDV M2 모델은 되게 잘 나는데 그 뒤에 M2 없는 모델은 약간 불안정해요 또. 그렇게 또 H 시리즈 중에서도 또 이게 나눠져.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그 모델이 중요하다고. 브랜드가 아니라니까. 이거 컴퓨터 하는 사람 다 아는 거야. 근데 컴카페나 유튜브에서 뭐 지 컴퓨터랑 뭐 지 친구 컴퓨터랑 뭐 지 동생 컴퓨터 몇 개 몇 개 해본 애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컴카페에서 보고 뭐 아수스 보드는 아수스 써야 된다 그러면 아수스 쓰는 거야. 바이오스타도 예전에 바이오스타 이미 잘 좋잖아요. 바이오스타 레이싱 보드는 잘 났어요. A320 문제가 A320이 좀 내구성이 문제라 그렇지. 레이싱은 잘 났어. 15만짜리 비오리콘 레이싱. 그거 불량도 없고 여튼 그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통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 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처음 보는 그것을 어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처럼 자신이 처음 컴퓨터 카페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제 파워는 컴퓨터의 심장이고 컴퓨터를 구매할 때 약 20%의 예산은 파워에 투자해야 된다는 글을 봤어 자기가. 그 각인입니다 그게. 그 처음 입문했을 때 보는 글이 되게 중요해. 그럼 머릿속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베이스가 깔립니다. 어떤 것에 대한 베이스. 인간이 뇌가 그래요. 모르면 뇌 과학 그 책도 읽어보고 연구 좀 해봐. 우리 뇌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뭐 어떤 거를 뭐 이런 거 뭐 도색제 살 때도 그래요. 타미야 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MR합이. 근데 내가 처음에 도색제를 입문할 때 회색은 타미야가 진리입니다. 라는 글을 보잖아. 그러면 회색은 타미야를 사야 되나? 이게 딱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거와 반대되는 글을 봐도 안 바뀌어 잘. 안 바뀝니다. 의식으로가 근데 저처럼 이제 사리분간이 명확한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바뀌죠. 맞나? 나 확인을 해봐 항상. 그래서 내가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물론 우주에 공기가 있나 없냐는 그건 굳이 우주로 나가보지 않아도 되지. 그런데 이건 내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 한번 확인을 해서 항상 말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거의 99%. 가끔 확인 안 하고 말하는 거 진짜 가끔 있어 그건. 뭐 형광색이다. 형광색은 MRAB가 나. 그러면 이제 이 형광색은 또 MRAB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만 보면은 한 명이 쓴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식이 베이스가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처음 컴퓨터 입문해서 딱 본 글이 글 여러 개를 봤어. 뭐 처음 본 게 아니라 이제 파워에 대한 파워는 어떤 정도로 사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보드는 어떤 정도로 사야지라는 베이스를 만들 때 그 글을 봤어. 보드는 최소 Z 시리즈를 써야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좋지요. 내부의 부분 다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 옛날 얘기고 미친놈아. 그건 775 시절 얘기고 지금 H410도 품질 겁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내부 그 구성품이 그냥 확장성이나 기능이 많은 거야. 우리가 저기 비싼 자동차랑 이게 자동차로 제가 계속 비교하잖아요. 컴퓨터 부품은 자동차라고. 벤츠 S클래스가 아반떼보다 물론 부품이 좋긴 하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그 제네시스 급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옵션이 많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메인보드도 기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능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기계는 단순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만든 가전제품이 겁나 튼튼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냉동고잖아. 우리나라는 별 기능을 다 집어넣어. 뭐 알람 기능, 뭐 기능.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연계돼서 같이 고장나는데 독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냉동 하나에 딱 집중합니다. 이것도 경험했어요 제가. 편의점이 2군데인데 한 군데는 저기 이태리 거고 냉동고가 한 군데는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거 4번 고장 났을 때 이태리 거 한 번도 고장 안 나. 심지어 이태리 거는 엄청 가혹하게 사용했는데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기공 롯데기공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롯데기공 그 정비하는 분이
우리나라 거는 이런저런 기능 막 집어넣어가지고 잘 나가는데 그 독일이나 이태리 제품들은 냉동고면 딱 냉동에만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난다고. 그거 똑같은 거야. 사리분간 좀 해. 대체 언제까지 내가 사리분간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되냐, 진짜. 여튼 그 의식 흐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글 하나하고만 가지고는 의식 흐름이 확정되지 않아요. 보드도 그렇고, 보드도 댓글이 있네. 댓글에 그렇죠, 맞죠. 메인보드는 저는 그래서 Z 시리즈만 씁니다. 그 밑에 또 댓글 달려. 예전에 B 시리즈 쓰다가 1년 만에 고장나서 Z 시리즈로 바꾼 뒤 지금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쓰네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또 이래. 동감합니다. 또 밑에 이래. 컴퓨터 부품 20년 이상 만졌지만 이만큼 공감되는 내용은 또 없네요. 보드는 무조건 Z 시리즈지요. 저는 듀얼코어를 구입해도 무조건 보드는 30만 원대 Z 시리즈부터 고르고 일단 보드부터 고르고 컴퓨터를 구성합니다. 이런 댓글이 딱 달린 그거를 봤어. 그러면 그때부터 메인보드 30만 원짜리야. 내 말이 틀리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글들을 저도 당연히 인문은 다 그런 것들을 봤지.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걔네들은 왜 이게 바뀌질 않느냐? 일반적인 개인들은 컴퓨터를 사서 써봤자 한두 대예요. 친구 컴퓨터 한두 대 조립해봤겠지. 메인보드 사봤자 그 많은 브랜드에서 Z 시리즈, B 시리즈, H 시리즈 뭐 100개 중에 한 200개 중에 한 두세 개 샀지.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요청도 그렇고 제가 또 테스트하는 것도 그렇고 신품 보드가 나오면 이런저런 보드를 다 사잖아요. 제가 다 사봅니다. 다 사보고 이거 뭐야? 야, 이거 H 제일 저렴한 보드인데 이거 이 사람 구입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하네? 뭐지? 그거 개소리잖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야, GTX 1080 마이크로닉스 500W 클래식 파워에 100% 터진다고 그래픽카드 날리지 말라고 막 해가지고 그럼 내가 확인해보자. GTX 1080 가지고 와서 500W 클래식에 꼽았어. 안 터지네? 게임을 안 눌러서 그런가? 안 터지네? 왜 안 터지지? 그렇게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i7 7700 녹투아 아니면은 뭐 못 시킨다고 막 순행 써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 부품이 나오면 이렇게 버프가 심하다니, 과대평가가 심하다니까. 그래서 갖고 왔어. i7 7700 2파이프 9,000원짜리로도 시켜지는 거야.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개몽이, 특히 메인보드가 자신이 어떤 브랜드의 Z 시리즈든 B 시리즈든 H 시리즈를 샀는데 그게 재수없게 불량이 하나 걸린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ZH B 시리즈 그 모델이 중요한 거지 그 브랜드마다 불량률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현대차 100대 중에 한 대 불량 뽑히듯이 메인보드 불량이 한번 걸렸어. 그럼 그 브랜드는 그 사람은 다시는 안 삽니다. 저처럼 많이 컴퓨터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만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에즈락 저기 H470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에즈락 안 써요. 저는 예전에 샀다가 한번 되어가지고 안 삽니다.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거 봐봐요. 자기가 예전에 샀었던 그 브랜드의 특정 모델에 한번 대인 사람은 다신 그거 안 산다고 합니다. 파워도 마찬가지고. 근데 메인보드가 제일 심해 그게. 컴퓨터 부품이 왜 이렇게 이제 사실과 실제와 다른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뭐 소리들이 이게 많냐면 이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이제 유명해지게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컴퓨터 카페에 바이럴 마케팅을 합니다. 컴퓨터 부품 회사들이. 그 컴퓨터 카페에 글 올리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자주 올리고 하는 애들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이거를 좀 잘 좀 글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한번 뭐 그게 잘 적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이 부품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좋게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에 댓글도 이제 좀 좋게 달리면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기가바이트 보드가 명품이라고 그랬다가 요즘은 또 아수스 또 겁나 또 막 하대.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옛날이랑 지금이랑. 근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쌓이느냐, 얼마나 바이럴 마케팅이 되었느냐, 그거라니까? 트리니티 쿨러도 그렇고, 트리니티 쿨러가 그게 컴퓨터 카페에서 엄청나게 또 그게 홍보가 또 잘 되고 해가지고, 트리니티 쿨러 4파이프예요. 파이프 4개짜리야.
예전에 i7 8700 처음 나왔을 때 녹투어 안 쓰면 안 된대. 내가 어이가 없어. 녹투어급은 써야지요. i7 8700 새로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봤어. 그 당시 2만원짜리 4파이프 타워 쿨러에도 시켜지는 거야. AC100 가지고 와서 테스트 해봤어요. 파이프 4개짜리 1도 문제없이 시켜지는 거야.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와, 그런데 뭐 최소 트리니티는 써야 된다고. 최소 트리니티라는 말이 더 웃겨. 트리니티나 AC100이나 AC100은 2만원짜리고 트리니티가 그때 한 4만 얼마 했나? 2만원짜리도 4파이프고 트리니티도 4파이프인데 뭐가 틀려? 거의 똑같지. 타워쿨러는 파이프 개수가 핵심이에요. 파이프 개수가 똑같으면 성능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근데 녹투어를 써야 된대.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리고 컴퓨터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이 그 신빙성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있는 게 없어요. 신빙성 있는 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부품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그 특정한 브랜드의 뭐 쿨러나 수냉 쿨러나 메인보드나 파워가 이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맞는 걸 본 적이 단 하나도 없고 지난 15년 동안.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것 중에 뭐 특정 메인보드의 그 전원부가 뭐냐 혹은 뭐 그래픽카드 뭐 쿠다코 개수가 몇 개가 된다 이런 것들은 맞는 말이지. 하나도 본 적이 없다니까. 라이젠 2200G 나왔을 때 내장 그래픽 추앙해야 된 걸 지금도 남아있을걸? 삭제 안 했으면 봐봐. 기도 안 차. HD 530 나왔을 때 무슨 GTX 750이야. 인텔 15세대 이번에 나온 게 물론 내장으로 배틀그라운드가 가동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프레임이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막 10프레임, 5프레임 막 순간적으로 5프레임까지 떨어지고 뭐 최대 30프레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갑자기 30프레임 탁 올라가는 거고. GTX 960으로는 배틀그라운드 하업으로 플레이 가능해요. 지금 나오는 인텔 15세대 내장 그래픽이 제가 봤을 때 750도 안 되고 650? 650 정도? 예, 650 정도 봅니다. 650. 근데 누군가 와서 너 지금 인텔 15세대 14400 내장 그래픽 쓸래? GTX 650 Ti 꼽을. 나 GTX 650 Ti 꼽습니다. 내 말이 틀린 거 해봐. 이 사람은 지 생각이 맞고 이미 벤치마크와 확인된 것으로 다 입증이 끝난 것인데 지 말이 맞다고 우기네.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거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하잖아. 인텔 8세대랑 라이젠 200이랑 뭐 인텔 10세대 나왔을 때가 뭐 확인 안 해본 줄 아냐? 다 확인해봤지. GTX 지금 이제 워낙 그래픽 카드가 RTX 뭐 5070, 5060 Ti만 나와서 그렇지. GTX 뭐 460이나 GTX 450이 생각보다 게임 잘 돌아갑니다. 의외로 뭐 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있던 거 다시 한번 써볼까? 너 꼬아서 한번 해봐. 생각보다 꽤 잘 나오네 롤프레임 이럴걸? 생각보다 꽤 잘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지. 지금 GTX 650 Ti 가지고 와가지고 꼽아가지고 롤 몇 프레임 나나 봐봐. GTX 650 Ti 200프레임까지 나와요. 1920 해상도에. 옵션 안 건드렸어. 확인한 영상 있어. 인텔로 따지면은 인텔 8세대부터 갑자기 막 하드웨어 성능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급격하게. 근데 게임이나 윈도우는 그에 반해 많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이나 XP에서 윈도우 7 넘어갈 때 되게 무거워졌지. 윈도우 7이. 근데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이랑 비슷해요. 그 무게감이. 그래서 윈도우 7 때 SSD 따라서 잘 구동했던 컴퓨터는 뭐 G2020, G630 같은 거 윈도우 10 깔아서 써봐. 1도 문제 없어. 잘 돌아가. 게임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텔 8세대부터 지금 돌이켜보니까 막 옛날에 GTX 650, 550, 뭐 GTS 450 그리고 뭐 인텔 3세대 뭐 i3 2100 이런 거는 쓰면은 인터넷 창도 끊긴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야. 너무 옛날로 보여지니까. 근데 그 성능은 현재 나오는 운영체제의 그 구동에 한참 전에 이미 극복이 됐습니다. H67 보드가 램 하나당 8기가 그러면 32기가잖아요. H67 보드 인텔 2세대 때 지금부터 15년 전에 나왔었던 메인보드가 램 32기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때 이미 윈도우 11에 대한 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마스터 됐어요. i5 2500, i7 2600에 윈도우 11 안 돌아가냐? 램 32개까지 지원하는데 사리분간 하기 바랍니다. 지금 장바구니에 이제 똑같이 넣어놨는데 여기 270만 원 아닙니다. 지금 로그인을 안 해서 그렇지,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이게 40만 원이 플러스 돼서 314만 원이 됩니다.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죠. 구매 제한. 예,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한 15만 원 싸져요. 이제 여기 램이 합쳐지면은 31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2만 원, 3만 원. 한 10만 원에서 10만 5만 원 정도 싸집니다. 여튼 하이닉스가 지금 1테라가 40만 원이잖아요. 이게 1테라 40만 원인데 이거 말고 이거 속도가 7000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이크론 게 SSD 새거 지금 그나마 또 마이크론이 그나마 쌉니다. 이거 컴퓨터가 왜 이래? D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D램이 있는 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D램 탑재라고. D램 탑재 T500 속도 7200. 야 이거 뭐 더 비싸네. 근데 이게 D램이 없어도 이제 SSD의 용량이 꽉 차거나 아니면은 뭐 번개를 두드려 맞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D램이 지금 없는 거는 속도 11,000짜리가 더 싸요. 34만 원입니다. 6만 원 더 싸요. D램 탑재한 거 T750이 D램 탑재하고 속도 13,600이죠. 예, 5만 원밖에 더 안 비쌉니다. 6만 원. 6만 원 더 주고 이거 사기 낫지. 난 D램 있는 거 써야겠다. 만약 저 같으면 그냥 T500 삽니다. 속도. T500이 아니라 속도 12,000짜리 이거 P150, P510 이거 사는 게 낫죠. 차라리 B860 보드 이거 아니 이 보드를 이거를 쓰느니 SSD 패스하고 그래. 야 보드를 갖다가 이 38만 원짜리 쓰느니 야 CPU를 225가 아니라 245K를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아껴가지고 보드 H810 보드가 지금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H810 보드 울트라 245K랑 225 돌리는데 1도 문제 없어요. 가성비로 나온 게 이거야. 아수스 이거 11만 7천원짜리 인텔 8세대 이후로는 그 메인보드들이 전원부가 괜찮아졌습니다. 다 이거로 하나 아수스 그 B860으로 하나 게임 프레임 1도 차이 안 납니다. 거의 225 쓰면 1도 차이 안 나요. 또 6페이지네 이거 225 돌리는데 1도 문제 없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SSD 속도 7천만 지원하지. 아니면 나 H810 싫어. 그럼 B860이 아수스랑 MSI가 잘 나왔는데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B860이 요거 아수스 M-A CSM 요 모델이나 MSI B760 M-A 요거는 그러니까 요 아수스 요 모델보다 요게 MSI가 지금 가격 차이 15,000원밖에 안 나는데 전원부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원부가 이게 더 적은데 이거는 이제 이게 80A짜리 들어갔을걸요 아마. 근데 MSI는 7A 이게 암페어가 7A가 아니라 7페이지 이게 암페어 높은 거 들어갔어. 80A짜리 들어갔잖아 이거. 50A도 아니고 80A짜리 7A야. 245 야 아이스 265K도 문제없다. 이 정도면. 근데 MSI는 이게 전원부가 이게 페이지가 여기가 표시가 제대로 안 되는 14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여튼 근데 요게 좀 더 이 약간 한 단계 위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다른 거는 뭐 패쳐도 이게 유선랜을 5기가 지원해요. 5기가 유선랜을 5기가 지원해. 근데 아까 아수스 보드는 2.5기가 이것만 써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써도. 아니면 이거 B860 이거 게임이 이걸 쓰거나 이거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원하는 182,000원이래. 근데 그거보다는 H810 쓰는 게 낫지. H810 아까 그거 보드에서 이거 살 돈으로 메인보드를 H810 사가지고 얼마 남습니까? 27만원 남습니다. 27만원으로 27만원이나 남네. 야 순행 야 울트라 2호에 무슨 3열 순행이야. 나 미치겠다. 울트라 2호랑 245 제가 확인했거든요. 제가 새로운 세대 나오면 온도 다 확인하잖아요. 좀 일종의 취미라
245K 울트라 245K 있잖아요. 이거 지금 14코어잖아요. 그래서 야 245K 이거는 당연히 45%는 시켜지겠지. 왜냐하면 14세대보다 15세대가 온도가 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확연히 내려갔더라고 진짜. 온도 엄청 잡았더라고. 그래서 14코어니까 이게 코어가 야 그래도 뭐 4파이프는 되겠지만 2파이프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시네배치 돌렸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 동안 뭐로 돌렸나. 2파이프 타워콜로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에베레스트인데 파이프 2개짜리인데 92mm짜리 있어요. 9,200원인가 그런데 요거 아이디쿨 요거는 80mm거든요. 그런데 92mm짜리가 단종이 됐나요? 뭡니까? 이거 같은데? 예, 맞네. 에베레스트 PCM 파트너. 이거 불빛 없는 거 있습니다. 예, 검은색으로 불빛 없는 거 있어요. 자, 이걸로 테스트했습니다. 이걸로 확인했거든요. 야, 온도 겁나 착해. 70도도 안 오. 71도인가 찍더라고, 최대. 그것도 시네매치 돌렸는데. 시네매치가 실사용보다 더 올라갑니다, 온도. 20%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사용 하면서 게임이랑 뭐 프리미어 돌리면서 온도 CPU 사용량 100%를 쓸 때가 만약에 뭐 70도잖아요. 그럼 시네벤치 돌리면 80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네벤치에서 70도라는 건 실사용에서 CPU 사용량 100%로 땡겨도 60도라는 거예요. 근데 CPU 사용량 100%로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땡겨도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60도 이하로 항상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문제가 없더라니까, 245K. 근데 지금 3열 순행을 쓰시겠다. 나 대화장 삐밥. 삐삐삐. 이거 H110으로 바꾸고. 이거 그래 이 파이프 그렇고 4파이프 중에 워낙 이제 출중한 게 나왔죠. 4파이프 타워콜로. 요즘 4파이프 타워콜로 15,000원짜리 좀 늘어났어요. C400S라고 있는데 이게 4파이프입니다. 다산 코퍼레이션. 이거 LED 없는 거. LED가 붙어졌다. 야, 다른 거 찾아야겠다 이제. 요거 LED 있는 거 16,900원. 이거 4파이프예요. 이거 파이프 4개. 울트라 2호 온도 이거 씹어먹습니다. 이거만 돼도 아니 무슨 울트라 245K 2호 이거 i7 265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이걸로는 265K도 문제 없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왜냐면 245K 온도가 너무 낮게 나왔어. 이것만 달아도 이거 4파이프예요. 너희가 추앙한 트리니티랑 똑같은 4파이프야. 이거 92mm냐 팬도 80mm 아니야. 그래픽 카드 5060 Ti 중에서도 비싼 거네. 이거 8기가짜리 그래픽카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처음에만 그렇지 시간 좀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든지 금액 똑같아집니다. 중고되면 5060이냐 5060 Ti냐 이게 중요하지. 5060 Ti 중에서 제일 싼 거 사면 돼요. 뭐 펜이 다르고 뭐 그래픽카드에 엿도모르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그래픽 게임을 하니까 그래픽카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차이를 찾아내고 싶은 거야. 예전에 MSI 벤투스랑 예전에 MSI 벤투스 모델이랑 아머 모델이랑 12만원 차이 나서 12만원. 근데 한 달 후에는 2만원 차이로 줄어들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중고되면 똑같아지지. 중고되면 벤투스나 아머나 가격 똑같아요. 그 당시 12만원까지 차이 났다니까, 새거일 때. 5060 중에서 P&I 이거 사면 돼요. P&I 우리가 이제 좀 뭐야 66만 7천원이네 이거는. 그래픽카드 검은색이면 어때? 흰색이 비싸. 흰색이. EM텍 것도 71만원이에요 1만원에 왜 저걸 80얼마짜리 했대? 나 진짜 그래픽카드 검은 10만원 10만원 차이면 검은색 그냥 하는 게 낫지. P&I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괜찮습니다. P&I. SD컴에서 또 에이스 하네요. AS를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거 사면 되겠네, 이거. 66만원. 아니, 왜 이렇게 이걸, 그래픽카드, 이거 다시 얼마였어? 84만원. 66만원, 84만원. 마지막으로 파워 시소닉. 이게 시소닉 파워가 예전에 13만원짜리인가? 그게 또 컴퓨터 카페에서 유명해져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이제 하더라고. 이거 못 읽려고 하니까 요거를 선택한 것 같은데, 파워는 컴퓨터의 심장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구매할 때 예산의 20%는 파워로 책정합니다.
언제적 얘기냐? 그 언제적 얘기 그거 775 시절 인텔 i5 2500 이전 Q 뭐 6600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파워는 자 몬스터 가츠 이거 겁나 잘 나왔습니다. 이거 가격 파괴범입니다 진짜. 팬 소음도 없고 저기 RPM도 조절 잘 돼 있어요. 이거 700W짜리 사면 됩니다. 600W짜리 써도 돼요. 5060 Ti 600W 이거 안 터집니다. 이게 파워 뭐 이게 가격이 싸니까 뭐 저런 파워 쓰면 금방 품질이 어떻게 돼? 초반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이거 파워를 아까 메인보드 선택할 때처럼 제가 사서 확인을 다 합니다. 제가 GTX 1080이 이제 그거 좀 분량이 애매한 게 있거든요. 잘 될 때는 잘 되다가 이제 갑자기 그래픽 인식이 안 돼가지고 딱 멈추는 그거 가지고 게임 돌리거든요. 거기에다 꼽아가지고 500W짜리 몬스터같이 500W짜리에다가 1080 꼽아가지고 6개월째 몇 달째 돌려도 안 터져. 그것도 컴퓨터 끄지도 않아. 디아컴 안 터져. 모니터 큰 거 연결해도 안 터져. 해상도 올려가지고 다 확인한 겁니다. 그냥 가격이 싸면 뭔가 싼 게 비지떡이지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지요.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비싼 것들이 많지. 근데 너같이 사리분간 못한 애들이 많이 사지. 그래서 이유 없이 비싼 것들이 아직도 잘 팔리지.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600W나 700W, 야, 이거 800W도 47,000원밖에 안 합니다. 800W도 47,000원. 이거 미쳤어 이거. 저 처음에 이거 모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전격 이제 싱글레일 이제 500W, 700W 모델은 5만 원대 초반 모델은 팬 RPM 조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팬 RPM을 조절하는 게 없어. 그냥 1500 RPM으로 웅 하고 돌거나 아니면 파워 팬에서 따르륵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거 그 두 개가 다 없어. 그걸 두 개를 다 이제 개선을 했어. 팬에서도 소리 안 나고, 그러니까 RPM 조절돼 있고 팬에서도 띠리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RPM이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RPM 낮게끔 조절도 잘 돼 있습니다. 흰색 모델이 자, 야 800W 흰색 모델도 56,000원밖에 안 하네. 요것도 비싼 모델이 있어요. 750 요 모델은 54,000원이네요. 요거 새로 나온 신모델 같습니다. 몬스터같이 이거 완전 슈퍼 가성비입니다. 이거 850 이제 좀 약간 상급은 11만짜리가 있네요. 근데 이거 사도 아무런 예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0년 지나든 5년 지나든 뭐 비싼 파워 뭐 30만원짜리 사면 그거는 뭐 10년 써도 20년 써도 고장 안 날 거 같나요? 아니에요. 벤츠 S클래스가 고장 안 납니까? 물론 내부 부품은 좀 괜찮긴 하지만 아반떼라고 해서 모닝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주행하면은 차 퍼지는 거 아니듯이 어떤 최소한의 품질이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파워는 그 최소한의 품질을 이런 전격 파워는 다 이 충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W는 3만 원대 이상, 700W는 5만 원대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 파워의 최소 품질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은 어떤 자기 만족이나 어떤 브랜드 값이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바이럴 마케팅이 잘 됐거나 뭐 그런 그냥 한마디로 명품 비슷한 거야. 명품 값처럼 차이 나진 않지만 내가 이제 루이비통 가방 들어보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근데 뭐 컴퓨터가 뭐 남한테 보여주는 뭐 가방인가요? 아니지. 제가 부품 구성을 바꿔서 다시 예,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아까 말했듯이 P&I RTX 5060 Ti 가격 차이가 무려 한 18만 원 나기 때문에 예, 검은색으로. 이 쿨러는 서머라이트 요거 두 개로 돼 있네요. 서머라이트 21,000원짜리 이거 화이트. 요거 불빛은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이 이래서 그렇지 제가 실제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팬이 이 아래쪽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파이프가 여기 파이프 있잖아요. 요 파이프랑 방열판 이 파이프 높이가 짧아요. 그래서 이 위로 많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120mm짜리 팬을 장착하고 있는데 요게 색깔이 이 흰색 완전 흰색도 아니고 약간 이게 뭐라고 하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 서머라이트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요 모델 요걸로 하면 되고 뭐 쿨러야 2만 원대 뭐 불빛 나오는 거 뭐 다른 거 해도 상관없죠. 쿨러는 2만짜리 하면 되고 그리고 케이스는 요거 셋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DLX 그거 엄청 커요. RTX 5060을 달아도 5060 Ti나 5070을 달아도 이렇게 조그마한 케이스에도
상단에 펜 두 개만 달면 그 발을 빼는데 1도 문제 없고, 상단에 펜 두 개 안 달고 그 배기펜 있잖아. 배기펜으로 RPM이 많이 올라가는, RPM이 높게 올라가는 메인보드 연결인 펜을 쓰면은 발을 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다이소에서 파는 손선풍기 엄청 세잖아요. 그것처럼 배기펜이 이제 RPM이 고정이 아니라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펜은 RPM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런데 따로 판매하는 펜이 있어요. 요 펜인데 이게 진짜 미친 가성비입니다. 이게 FD 펜입니다. HD 펜도 아닙니다. FD 펜인데 10,000원 이하야. 이거 120mm 흰색 있어요. 여기 있네. 흰색 10,000원. 흰색은 요거 검은색은 8,000원짜리 사면 되는데, 여튼 10,000원이네요. 흰색 펜은. 이거 흰색 펜 사면 됩니다. 이거 아크티. 여기도 있네. 12,000원짜리. 요게 이건 140mm네요. 요거 화이트. 요거 사면 됩니다. 요거. 이게 RPM이, 펜은 다 RPM이 나와 있어요. 배기펜 하나만 온도에 따라 높게 올라가도 3,000까지 올라가네. 엄청납니다. 3,000이면. 그러면 이제 CPU 온도에 따라서 메인보드로 연결하면은 이 배기펜도 빨리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안 할 때는 그 최대 올라간 RPM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올라간 RPM 좀 낮추면 돼요. 1,500으로. 1,500만 돌아도 충분히 다 뺍니다. 569 Ti 열기는. 이거 하나만 펜 달아도 3,000까지. 3,000이면은 우 하는 그 정도예요. 여가 한 3,000이면은 펜에서 거의 1m 가까이 손이 떨어져 있어도 바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빨리 돌아요. 다이소 손선풍기 초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3,000이라고 맨날 3,000원 돕니까? 바이오스에서 펜속도 조절을 하면 되죠. CPU 온도 낮을 때는 600rpm으로 돌다가 CPU 온도 올라가면 한 2,500까지 이렇게 쭉 그래프 새로 바꾸면 되죠. 네,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거 하나만 달아도 돼요. 발을 다 뺍니다. 발을 높은 케이스는, 발을 높은 컴퓨터 부품은 케이스 큰 걸로 써야 된다는 말은 개소리입니다.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애들이 해대는 유튜브 개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큰 케이스일수록 열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부피가 큰 거죠. 우리 장독대처럼 열을 담아둘 수 있는 부피가 크니까 큰 케이스가 발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건물이 환풍기를 생각해 하면 돼요. 욕실의 환풍기랑 거실의 환풍기. 자, 욕실은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환풍기 달아도 돼. 근데 거실은 공간이 커. 큰 환풍기 달잖아요. 욕실에 달려있는 조그만 환풍기를 거실에 똑같은 RPM으로 돌려봐요. 어디 바람이 빠지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컴퓨터 케이스랑. 뭐가 달라? 또 사리분간 못하는 어떤 애는 또 이렇게 말하더구만. 컴퓨터 케이스랑 건물이랑 비교하고 자빠졌네. 그게 똑같은 거임? 그럼 뭐 고깃집이나 이런데 가스레인지로 불 올려가지고 안에 열기 있는 거 똑같지. 그게 철판으로 되어 있냐 콘크리트로 되어 있냐 그 차이지. 콘크리트나 철판이나 공기 안 빠져나가는 건 똑같은데 철판이 더 유리하지. 철판은 케이스가 내부에 있는 배기팬이 안 돌잖아요. 그럼 철판 자체가 이렇게 케이스 자체가 좀 따뜻해집니다. 철판 자체가. 그럼 공기 순환을 통해서 철판도 발열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 컴퓨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컴퓨터 삼성, LG, 슬림컴 배기팬 안 달려 있어. 물론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정도 크기의 미니 케이스만 되어도 아까처럼 배기팬을 그렇게 따로 사서 그거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달거나, 아니면 그거 싫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이 케이스에 있는 상단팬이 2개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다 사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뭐 카페에서 막 뭐 추천해가지고 하는 걔네들 컴퓨터 그거 부분 사봤을 것 같아? 걔는 안 사봤어. 그냥 지도 글 보고 추천하는 거야. 글 보고. 걔네들 지가 추천하는 메인보드, 타워쿨러, 뭐 케이스, 파워 사봤을 것 같습니까? 걔네들 안 사봤다니까. 그냥 어디서 주소 보고 막 추천 글 적는 거예요. 여기저기 글 참고해서. 저는 다 사봤습니다. 이거 직접. 그 중에 이제 제일 괜찮은 게 이제 저렴하고 괜찮은 게 아이구조 S큐브인데,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두께가 살짝 좀 두꺼운데 이거 괜찮게 잘 나왔어. 이게 여기 파워가 앞쪽에 달리는 방식이에요. 이게 파워가 여기 앞에 달립니다.
그래서 파워가 흡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려보냅니다. 이렇게. 예. 파워 독립 냉각 될 수 있어요.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길게 달려서 바닥 쪽이랑 가깝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배기펜만 RPM이 높으면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럼 아까 펜 두 개 사가지고 여기 위에다 달면 돼요. 5060은 그냥 이거 그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 디자인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전면에 전부 다 타공입니다. 전면에서 다 빨려 들어가요. 요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게 괜찮습니다. D200. 예, D200 이게 왜 괜찮아요? 이게 유리가 이쪽에 여기 면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에 철이 없어서 이게 통유리처럼 느껴져요. 통유리. 그리고 낮아요. 이게 낮아. 이게 그래픽 카드가 바닥 쪽에 가까우면은 이제 이 그래픽 카드 열기 빼는데 좀 불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 공간이 작기 때문에 상단에 펜 달잖아요. 그럼 밑에서 빨아들여가지고 이 밑에서 여기 밑에서 빨아들여도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요거 괜찮고 요거는 검은색에 이제 노란색 펜 요 오렌지 요게 이제 좀 이쁘던데 요렇게는 세팅 안 해봤어요.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이쁜가 봅니다. 요렇게 세팅하는 게. 요 케이스 흰색을 사는 것도 괜찮죠. 요게 상단에 펜 달면 되고 요게 통유리예요. 유리가. 그리고 바닥면이 거의 다 타공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타공이에요. 이게 그 바닥면 자체가 또 메쉬망이 이렇게 있어서 공기가 이렇게 빨리 들어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단에서 펜이 돌고 배기에서 펜이 돌면 후면에 돌면 그래픽 카드가 바닥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를 여기서 빨아들여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픽 카드 잡고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전면이 막혀 있는 게 더 괜찮아요. 그 케이스 설계하는 사람들이랑 또 유튜브 어디 뭐 전면 메쉬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가 자빠졌네. 아, 유튜브 보는 애들 사리분간 더럽게 못하네 진짜. 이거는 뭐 컴퓨터 부품에 대해 알고 모르고 걸 떠나가지고 이런 박스에서 배기가 돌면 흡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 곳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잖아. 야, 전면에 이 다 타공이어봐. 그러면 그래픽카드 열기를 케이스 내부 열기 원인은 그래픽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 여기 있으면은 얘를 잡고 나가야 되잖아. 열기를 얘를 잡고. 그러면 아래쪽에서 빨려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야지. 만약에 전면 타공이 있으면은 공기는 가장 쉬운 길로 흐르잖아요. 그럼 얘가 밑에서 강제로 끄집어 올리겠냐? 이 배기팬이 빨려 나갈 때 공기를 흡입할 때 여기서 빨려 들어와서 그냥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그래픽카드 바닥에 열기 맴도는 거야. 근데 막 나한테 전화해서 막 저는 전면 메쉬를 할 겁니다. 케이스 전면 메쉬가 아닌가요? 막 고쳐 앉아. 고쳐 앉는 게 느껴진다. 아니 그 전화 통화하는데 고쳐 앉는 게 느껴지더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케이스 큰 걸 할 필요 없다고. 그래픽카드도 안 달린다고. 그때 그 DLX란데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안 달린다고 하니까 비웃더니 저희도 본 게 있거든요. 미친 지랄하고 있네. 어디 병신이 사리분간 못하고 어서 되도 않는 영상 보고 와가지고 저희도 본 게 있어요. 사장님 말 틀려요. 이 지랄하고 있어. 어이가 없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존스보 요 D3 요 케이스를 제일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작아요. 이거 되게 작습니다. 5060 당연히 들어가지. 이거 작다고 이거 3열 들어가. 펜 2개 전면에 파워 장착하는 시스템인데 이거 아까 이제 120mm 하면 안 되고 요거는 100mm 타워콜로 달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미니멀합니다. 이게 딱 봐도 미니멀. 완전 펜 크기 보면 알잖아. 120mm 크기 요거밖에 안 하잖아. 이게 미니멀을 되게 잘났어. 물론 전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겠지만 요게 상단에 그 펜 있잖아. 그거 2개 딱 달면 됩니다. 이거. 그러면 전면이랑 하단이랑 다 동시에 전면에는 파워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파워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 흡기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다 빨려가지고 올라가 있죠. 이게 요 케이스 상당히 괜찮습니다. 쪼만하니. 요게 요 모델.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83,000원. 요게 바닥이 다 타공이라 여기서 다 잡고 그러니까 전면을 파워를 이제 장착할 때 전면으로 흡기로 장착해야죠. 그럼 전면 이렇게 파워는 이렇게 공기 빨아들여서 위로 올라가고 이제 배기팬 상단팬 2개는 여기서 다 아래에서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제일 괜찮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케이스 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DLX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그 수리적 한번 가져가려 그러면 나중에 그거 낑낑 됩니다. 그거 이사할 때도 낑낑 되고. 이거 4분의 1이에요. DLX 크기 거의 실제 체감 4분의 1 반도 안 돼. 4분의 1은 좀 너무 심하고 3분의 1. 그리고 파워는 요거 몬스터같이 실버가트 46,000원. 이 램은 개일 건데 지금 램값이 하도 비싸잖아요. 원래 마이크로 램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LED를 원하니까 램도 LED 있는 것 중에
제 경험으로는 게일 그나마 이게 싼데 인식도 잘 돼요. 게일이 또 이게 불량도 잘 안 나요. 예전에 오버클럭이 이제 게일 것도 유명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이게 게일이 이제 가격 대비 지금까지 게일로 해가지고 램 인식 안 되고 램 불량이라고 컴퓨터 받은 게 한 대도 없습니다. 예,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게일 요 괜찮습니다. 케이스는 요거 37,000원짜리로 하고 CPU 똑같이 울트라 2호에 F에 RTX 5060 Ti 이렇게 구성을 하면 170만 원이 아니죠. 여기 마이크론 들어가면 206만 원. 예, 부품이 206만 원, 구입이 뭐 10만 원 해도 21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나 아까 그 300 몇십만짜리 구성하나 게임할 때 프레임 1도 차이 안 납니다. 차라리 아까 그렇게 하느니 CPU를 265K 꽂고 말지. 타워쿨러 4파이프 265K니까 6파이프 쓰자. 6파이프 타워쿨러 6파이프 그리고 수냉쿨러를 아까 선택했는데 수냉쿨러는 뭐가 고장나는 거냐면 뭐 수냉이 더 확실히 효과가 좋죠. 수냉은 3열을 써야 됩니다. 수냉 2열 수냉 쿨러랑 6파이프 타워 쿨러랑 온도 차이 한 5도에서 10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거 수냉 쿨러가 온도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6파이프 타워 쿨러보다 수냉 쿨러가 5도에서 10도 정도밖에 효과가 더 없어요. 그래서 아이세븐 14700K 같은 경우 와 공랭 6파이프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3열 수냉을 써야 됩니다. 3열 수냉 2열이 아니라. 근데 i7 265K나 i5 뭐 245K는 6파이프 타워 쿨러로 시킬 수 있습니다. 265K는 6파이프, 245K는 4파이프. 265K로 바꾼다고 해도 6파이프 3만원이면 삽니다. 6파이프 타워 쿨러 3만원밖에 안 해요. 6파이프 트윈타워 3만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메인보드랑 그 메인보드 파워 이런 데서 낭비되는 돈으로 i7 꽂고 H810 여기 좀 이제 전원부가 좀 있어야 되니까 아까 B860 20만원짜리 그걸로 바꾸면 돼요. MSI나 아수스 거나. 이 수냉 쿨러는 뭐 물 샌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물이 새는 건 그거 아니고 물이 안 새요. 펌프가 나갑니다. 펌프가 빡빡빡빡빡빡 하는 펌프가. 그거 뭐 우리 지하수 퍼올리는 펌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수냉 쿨러 펌프는 컴퓨터 켜져 있는 동안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를 사도 한 3년 5년 되면 이 펌프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싼 거는 좋은 펌프가 들어가 그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입니까? 몇 억짜리예요? 끼케야 몇만 원 차이 나는 건데 그게 그거지. 들어가는 펌프 공장 그 수냉 쿨러 공장에서 받아오는 거 그냥 거기서 거긴 펌프 받아서 꼽는 그 설계해가지고 꼽는 거예요. 그 비싼 수냉 쿨러는 그 펌프 순환 속도가 빨라요. 펌프 순환 속도가 물 순환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서 온도가 좀 더 내려가는 거예요. 펌프 그게 끼케야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펌프 내구성이 몇 배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에휴.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이제 요렇게 하면 얼마다 하면서 예,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견적을 내가지고 요렇게 하면 예, 가격이 더 저렴하게 요거는 좀 더 저렴하게 제가 뽑았네요. 예, 울트라 2호에 H810 700W SSD 256으로 줄였구나. 그냥 1테라 그냥 램 16기가로 줄였구나. 아니 1테라 SSD가 그냥 한 거더라고. 애가 뭐 저기 뭐 저장을 하겠어. 그래서 170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180만 원이면 5060 나오면 110만 원에 가능하다. 문자 보냈습니다. 가성비로.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저한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장님 그렇게 하면 성능 똑같나? 아까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게임 프레임 1도 차이 안 난다니까. 해봐. 난 확인하고 말하는 거야. 너희는 상상으로 말하잖아. 어서 유튜브 채널 보고 되도 않는 소리 믿고 와가지고 겁나 우겨대요 아주. 그 부분 사부진하라는 놈이. 이분은 이제 저한테 컴퓨터를 이제 2대 3대나 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뭐 지인이나 뭐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어떻게 견적을 짰는데 뭐 이거 어떤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50만 원짜리 보드를 선택했든 뭐 60만 원짜리 파워를 선택했든 수냉쿨러 3열을 선택했든 전 아무 말 안 합니다. 절대 간섭 안 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 생기잖아요. 내가 다 뒤집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부품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한 게
아, 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강요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잔소리해서 자기가 억지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살게요.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얘기해요. 뭐 케이스가 뭐, 요거는 뭐 좀 다르다느니, 원래 살려고 했던 걸 샀어야 된다느니, 뭐 잘 돌아가긴 하는데 게임할 때 뭐 살짝씩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느니 뭐 이런 말하고 뭐 LED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뭐 메인보드 안정성이 뭐 저도 잘 모르겠다라느니 뭐 갑자기 뭐 CPU 뭐 아주 별별 이야기를 다 해요. 뭐 매끄럽지 않다느니 뭐 매끄럽지 않다는 말은 또 뭐야? 진짜 실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나 뭐 동생이나 컴퓨터를 잘 모르는 뭐 여동생이 뭐 하이마트에서 조립 컴퓨터로 사면 70만 원이면 되는데 막 전자마트 가가지고 300만 원짜리 삼성 컴퓨터를 산다고 해도 그거 냅둬야 됩니다. 컴퓨터는 지가 마음에 드는 거 사야 돼요. 이게 도와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 신경 써서 컴퓨터 카페 글 보고 되도 않는 그 소리들 보고 쫙 골랐는데 누가 와서 간섭을 하는 거야. 마치 자기가 가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뭐 반찬이 이게 나오면 안 돼. 뭐 너 가지수가 적네. 국이 뭐 이렇네. 이러니까 뭐 그렇지. 막 이런 말 하듯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300만 원 주고 살 지금 이 견적이랑 아까 그 견적이랑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150만 원도 차이가 나는데 150만 원을 아껴줘도 그래서 상대방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왜 주변 사람이 막 거품 가득한 혹은 저거 살 필요도 없는데 막 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영상을 따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울트라 245K도 H620보다 문제 없습니다. 150만 원이 더 저렴하지만 프레임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보세요. 메인보드 좋은 거 쓰고 파워 좋은 거 쓰고 케이스 비싼 거 쓰고 수냉쿨러 쓴다고 해가지고 프레임 안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2구성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1년이면 내가 보니까 저렇게 하면 6개월이면 고장난 그건 또 네 추측 상상이고 상상 좀 하지 마 제발 상상 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확인을 하고 항상 말해요. 확인을 하고. 주식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니터 4개 차트가 한 모니터도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 이렇게 84 30개 이상 지금 띄었잖아요. 모니터 4개. 이거 컴퓨터 이거 i3 8100에 램 8기가입니다. 근데 i3 8100도 i3 8100이 4코어예요. 근데 i3 8100도 좀 이제 사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무용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팔고 지금 i3 2100에다가 DDR3 램 8기가 꼽을 예정입니다. DDR4 램이 없어가지고 요즘 DDR4 램도 올라가지고 당근이나 뭐 이렇게 중고로 DDR4 살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램 제가 DDR4 되게 많았는데 벌써 다 팔렸습니다.